만약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두 다리가 감옥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화장실에 혼자 갈 수도 없고 손주를 안아줄 수 없으며 마트조차 갈 수 없는 그런 삶이 갑자기 시작된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엔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92세가 된 의사 천상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본 노인 질환의 80%는 다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라는 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다리 건강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습관을 지니고 살아가느냐가 노후를 결정짓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인 그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군대 시절에는 행군 1등. 은퇴 전까지 매일 아침 등산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단에서 살짝 넘어졌습니다.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6개월 만에 그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되었고 보행기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제게 물었죠. 선생님, 이건 그냥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박영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는 잘못된 믿음 속에서 다리 건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보스턴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95세 노인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단 몇 개월 만에 근육량이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노화가 멈출 수 없을지언정 기능 저하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선생님,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요. 여러분은 지금 그 더 일찍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92년 인생을 살아오며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한 사람의 지혜이자 삶을 바꾼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 4가지 근력 운동, 혈액순환 개선, 올바른 영양 섭취, 그리고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다리는 3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실제로 삶을 바꾼 사람들의 사례와 함께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다리 운동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다리 건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안타까운 광경이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던 분들이 은퇴 후 단 몇 년 만에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죠.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활동량의 급감과 다리 근육의 약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리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기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역시 92세인 지금도 매일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 효과를 몸소 경험하고 있죠. 계단에서 넘어진 후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져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졌던 박영수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운동들을 매일 반복한 결과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병원에서 항상 권하는 다리 근력을 키우는 4가지 기본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운동.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시 앉는 동작입니다. 처음엔 3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횟수를 늘려가세요. 이 운동만으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져 계단 오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노인복지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3개월 만에 균형 능력이 30% 이상 향상됐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력뿐 아니라 무릎 관절 보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뒤꿈치 들기 운동.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낙상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며 하루에 아침과 저녁 10번씩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들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양쪽 다리 각각 5번씩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걷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동을 안 해서 약해진 것이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와 미국 노인병학회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노인들도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 6개월 안에 걷는 속도와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능성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액순환 문제로 고생하던 또 다른 환자 김정희 여사의 사례와 함께 다리 붓기와 저림을 예방하는 간단한 혈액순환 개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건강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여사, 84세. 은행에서 정년퇴직한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붓고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나이 탓이지 뭐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는 일도 특별한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밤이면 다리가 아파서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제가 진행한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말한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혈전이 생기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김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를 찾아와 눈물 어린 고백을 했죠. 선생님, 어젯밤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요. 이제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고 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저는 김 여사에게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4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녀는 의심도 있었지만 성실히 실천했고 단 6개월 만에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엑셀 페달을 밟았다 떼는 것처럼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정맥 속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게 돕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이 운동은 정맥혈전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식사 후마다 반복해보세요. 둘째,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고 20분간 발을 담가보세요. 이 방법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다리 붓기를 줄여줍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저녁 시간에 습관처럼 해보세요. 특히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큽니다. 셋째, 다리 높이 들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15분간 올려두세요. 중력의 힘을 이용해 다리에 정체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한 번씩 하루 3번 실천하면 좋습니다.
이 습관은 정맥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다리 마사지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가볍게 문지르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원활해져 다리 부종과 저림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욕 후 따뜻한 상태에서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처음에는 김 여사도 믿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달이 지나자 그녀의 증상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어요. 붓기도 거의 사라졌고 발도 따뜻해졌어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걷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다리 혈액순환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은퇴 이후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 상태를 오래 방치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에 꾸준한 관리만 해주면 80% 이상의 환자들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심장 건강, 뇌 건강, 심지어 피부 상태까지도 좌우하는 전신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다리 건강을 지켜주는 식사법과 꼭 섭취해야 할 영양소들, 그리고 실제 식습관을 바꿔 삶이 달라진 환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은 곧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다리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 식습관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했던 환자 중 한 분, 77세의 최병철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는 젊을 적부터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사랑했습니다. 고기 없는 밥은 밥이 아니다 라며 매 끼니 고기를 찾았고 가공식품과 튀김류에도 거리낌이 없었죠. 하지만 70세를 넘기면서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관절염이 꽤나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술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먼저 식습관부터 바꿔봅시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죠. 내 무릎이 아픈 게 고기 때문이라고요? 설마요. 하지만 그는 제 권유를 받아들이고 식습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은 70% 줄었고 체중은 8kg 감소,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그는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등산 모임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리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3가지 핵심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근육과 연골을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자연 감소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가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80% 이하일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유제품이 있고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지만 연어, 참치, 버섯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죠. 셋째, 항산화 식품.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 같은 잎채소, 고구마, 호박 등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빨강, 초록, 노랑, 보라, 하얀색이 다르면 영양도 다릅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과한 소금 섭취는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과자, 튀김, 마가린 등은 다리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모든 맛있는 음식은 다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의 지혜입니다. 튀김 대신 구이, 설탕 대신 꿀이나 스테비아, 흰 밀가루 대신 현미나 통밀, 커피나 술 대신 생강차나 녹차를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누적될 때 큰 건강의 차이가 생깁니다. 최병철 씨는 이렇게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엔 두부와 채소를 넣은 현미죽, 점심엔 생선과 채소 위주의 한식, 저녁엔 닭가슴살 샐러드. 간식으론 견과류와 과일, 매일 아침과 저녁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마무리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2주쯤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예전 식사로는 다시 못 돌아갈 정도예요. 통증이 줄어들고 기운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서울대병원 노인영양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이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일상활동성이 2배 이상 높고 다리 통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운동과 식단을 잘 지켜도 무너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축 바로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운동보다 나머지 23시간 30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다리는 계속 약해지고 통증은 점점 심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정순애 여사 81세. 은퇴 후로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지만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과 독서로 앉아서 보내셨습니다. 3년쯤 지나자 다리가 점점 저리기 시작했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온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운동은 못해도 쉬고 있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 저는 하나의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량이 30% 더 빨리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쓰지 않으면 반드시 잃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정 여사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럼 이제 제 다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생활습관 개선법. 이건 운동보다도 더 중요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실천입니다. 첫째,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30분마다 5분간 일어나 걸어 다니세요.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흡연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며 심혈관 질환과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 여사는 이 말을 듣고 시계 알람을 30분마다 맞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 다리를 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막고 골반과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 앉을 때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허리는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다리 꼬기 습관은 골반 비틀림, 요통, 정맥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편한 신발 신기.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 기초입니다. 불편한 신발은 걸음걸이를 망가뜨리고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발볼이 넓고 쿠션감이 있으며 미끄럼 방지가 되는 워킹화를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발 사이즈를 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 여사는 과감히 예쁜 구두를 버리고 편한 운동화로 바꾸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서울대 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은 노인은 근감소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20분씩 가벼운 산책, 심호흡, 명상, 음악 듣기 등으로 마음을 풀어보세요. 정 여사는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 5분으로 시작한 그 습관은 3개월 뒤 그녀를 지팡이 없이 10분 걷게 만들었고 6개월 뒤엔 허리 통증이 80%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을 3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요가나 비싼 운동기구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습관들이 제 인생을 바꾸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이 탓이라 여겼던 불편함들, 사실은 나쁜 생활 습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습관들을 바꾸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다시 인생을 되찾게 된 변화의 순간들과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의 선택과 실천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항상 비슷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오랜 시간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70대와 80대에 접어들며 다리 문제로 고통받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지금 시작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엔 절대로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78세 이상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녀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5년 동안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모임 초대도 모두 거절했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주지 못했죠. 점점 우울증 증상까지 찾아왔고 삶의 의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제 강의를 듣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날부터 그녀는 제가 알려준 운동과 식습관,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통증도 있었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 무려 30년 만에 고향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 선생님, 제가 다시 인생을 찾았어요. 집에만 있던 제가 이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손주들과 놀이터도 가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하지 않아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혈액순환은 개선될 수 있으며 관절의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2가지 여러분의 결심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근력 운동, 혈액순환 개선, 올바른 영양 섭취, 건강한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발목 돌리기 100번. 30분마다 일어나서 5분 걷기. 매 끼니에 단백질과 칼슘이 들어간 음식 챙겨 먹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천천히 운동하기. 이렇게 단순한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다리는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다리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줄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손주들과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혼자 마트를 다니며 자유를 누리는 삶.
그 모든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가 간절히 바랐던 그 더 일찍을 선물처럼 받고 계신 겁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리 건강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노후는 지금 여러분의 다음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